화질을 봤을 때 뭐 인공위성으로 도저히 찍을 수 없는 사진이면 분명하고 각도로 봤을 때도 북한 무인기가 찍은 사진이 분명해 보입니다. 성주 골프장이 훤히 내려다 보이는 사진입니다. 상당히 자세히 찍혔어요. 골프장에 있는 벙커와 필드 모양 그리고 길, 자동차들까지 찍혔고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바로 북한이 이 부분을 들여다보기 위해서 찍었다는 겁니다. 성주 골프장에 이미 2기가 배치가 돼 있는 미사일 발사대와 엑스밴더 레이더의 모습과 방향과 위치까지 아주 상세하게 사진에 찍혀 있습니다. 북한이 결국 이 대한민국의 사드 기지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었다. 무인기까지 보내서 이미 정탐을 했다라는 내용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정세웅 위원님, 이 사진이 촬영된 시점, 국방부 관계자의 설명에 따르면 지난 6월일 것이다. 꽤 최근인데 그때면 청와대와 국방부 간의 보고 누락을 갖고 한참 공방이 있었던 그때에 북한은 우리 사드 기지를 들여다보고 있었다. 그렇죠. 예. 찍힌 시점은 정확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만 6월인 걸로 대체적으로 추정이 됩니다. 6월이면 우리가 국방부의 사드 보고 누락 때문에 청와대와 국방부에서 굉장히 실갱이가 오가던 그런 시점인데요. 예. 그 와중에 또 우리는 사드 그 발사대 배치해 놓고 국민들은 기름이 없어서 사실 촬영을 한다 못한다는 그런 시점이었는데 그때 이제 북한은 그 무인기를 보내서 우리의 성주 골프장 사진을 촬영하고 있었고요. 돌아가던 시점에 이제 기름이 연료가 바닥에 나서 인제에 추락한 거를 우리 국방부가 수거했던 걸로 이제 보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기름이 부족한 게 2군데가 기름이 부족한데 우리 사드 레이더도 기름이 부족해서 못 돌리고 있고 북한의 추락한 무인기도 돌아가는 길에 기름이 떨어져서 추락한 거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이 이제 2가지 정도 있습니다. 하나는 그 사드에 들어가 있는 어떤 북한의 무인기 기술이 이번에 촬영했을 어떤 그 무인기 기술이 상당히 발전을 했다. 예. 지금 나오고 있지만은 카메라는 소니 거고요. 들어가 있는 부품 상당수가 이제 중국제인 걸로 상당히 수준 높은 기술로. 왜냐하면 이게 찍고서 돌아가는 게 거의 예. 비행 어떤 거리가 500km 가까이 되는 걸로 지금 굉장히 상당히 고화질로 잘 찍혔네요. 그렇죠. 예. 10여 장이 찍어 있는데 굉장히 사드 발사대 수준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준으로 굉장히 높은 수준인데 그러면은 그 부품이 어디서 났냐? 유엔의 대북 제재가 사실은 작동하지 않는다는 걸 하나 보여주고 있고요. 또 하나는 그동안에 북한은 사드 우리 못 막는다 하는 것이 공식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고각 발사를 하면서 우리는 사드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그런 미사일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계속 보여주고 있었는데 사실은 어쩌면 효과가 있다. 예. 그거를 굉장히 신경 쓰고 있다. 그런 것들을 이번에 사진으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군 관계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북한의 무인기의 능력이 3년 전 처음 발견됐을 때보다 상당히 향상이 돼 있었다는 겁니다. 군 관계자의 발언 살펴보시죠. 비행체에 장착된 GPS가 사드 장비들의 정확한 좌표를 확인했을 것이다. 개전 초기 사드 포대를 집중 공격해서 한미 군 당국의 미사일 방어망을 무력화함으로써 핵미사일 위협의 우위를 유지하려는 의도다. 이 질문은 그렇다면 북한이 왜 무인기를 보냈을까요? 당연히 사드 위치대를 정확히 파악하고 나서 전쟁 시에 사드부터 없애려는 목적 아니겠냐라고 답한 겁니다. 그러면서요. 발견 당시 비행체의 연료 탱크가 비어있던 점으로 볼 때 연료가 바닥나서 지상에 떨어진 것으로 추정이 된다. 그러니까 연료가 떨어져서 우리한테 발견이 된 거지 우리한테 발견 안 된 무인기가 더 있다라는 얘기를 밝힌 겁니다. 오늘 23년 판사 출신 여성한 변호사님 모셨는데 사드 기지 같은 경우는 사실은 한미의 전략 자산이고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억제할 수 있는 수단인데 안타깝게도 뭐 사드에 찬성을 하시든 반대를 하든 간에 우리가 불필요한 공방을 벌이고 있을 때 북한이 이렇게 정탐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은 좀 씁쓸하네요. 그리고 또 북한이 있죠. 중앙방송에서 그 떠들기는 사드 하나도 무섭지 않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떠들었는데 말만 그렇게 해놓고. 지난 5월인가요? 그 미국 캘리포니아 산타바바라에 있는 반덴버그 우주 항공기지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 요격 시험을 했는데 그게 비유하기를 총알로 맞추는 정도의 난이도라거든요. 그게 성공해버렸어요. 예. 북한으로서는 이게 엄청나게 당황스러운 겁니다. 예. 자기들 ICBM 뭐 이런 거 전부 할 때 이게 그 미국의 어떤 사드 체제가 작동되면 이게 자기들이 무력화된다. 이번에 아주 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은 자기들도 이 사드를 또 이겨낼 수 있는 또 딴 걸 개발해야 되는데 지금 북한의 경제난 이런 걸로 볼 때 그게 과연 쉽겠냐. 그래서 북한이 그렇게 한 거고 그다음 제가 볼 때는 드론 있지 않습니까? 예. 무인기 드론이라 그러죠.
저게 지금 드론의 세계 최대 강국이 어딘지 아십니까? 어디 미국입니까? 중국입니다. 중국입니까? 중국이 세계 드론의 거의 대부분을 지금 공급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이번에 사드 저게 추락함으로써 제일 지금 타격받은 데가 북한이 아니고 예. 제가 중국 같아요. 중국이다. 이번에 500km를 왔다 갔다 하면 다 찍어가 좋은 드론이라고 선전해가지고 세계에다 팔아먹으려고 그랬는데 이 연료 부족으로 바닥에 떨어졌으니 이게 뭐냐는 거예요. 중국이 장사가 안 되는 거죠, 이게. 예. 그래서 심리적으로는 북한이 제일 타격받고 예. 경제적으로는 중국이 조금 타격받고 예. 그렇군요. 김정은이 직접 사드 기지에 대한 정탐을 지시한 것 아니냐라는 뭐 합참 관계자의 설명도 지금 나오고 있는 대목인데요. 김병민 박사님, 네. 사실은 우려했던 것이 이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드에 대해서 이제 북한이 갖고 있는 그런 본인들의 부담감이라는 것을 열심히 보여준 거죠. 말 그대로 우리나라에서도 여전히 사드가 실질적인 효용성이 있겠느냐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계신 건데 그렇다면은 북한 입장에서는 이 사드의 위치나 이런 것들을 뭐하러 파악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조금 더 우려가 되는 대목 중에 하나는 지금 현재로서는 대한민국 인재 떨어졌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 무인기에 있는 사진을 우리 정부가 회수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이미 북한에서는 사드 성주 포대에 있는 사진을 공개한 적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영공이 뚫려서 이미 수차례 무인기가 와갖고서는 대한민국의 주요한 전략자산들을 찍어서 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다는 거죠. 예. 그런 가능성 때문에 사실 이제 대한민국 정부 입장에서는 이러한 내용들에 대비하는 태세를 갖춰야 되는 게 당연하다라고 보여지고요. 한 가지 더 주목되는 점은 이제 중국 입장인 건데 이게 오늘자 일부 보도에 따르면은 북한이 혼자 했을 가능성도 있는 거지만 북한의 자체 기술만 가지고 500km가 넘는 성주까지 이 무인기를 보낼 수 있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예. 근데 북한이 사드에 대한 내용들을 알고 싶어하는 것 이상으로 중국이 사드의 레이더가 어디 위치에 있는지를 알고 싶어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 혹시 중국이 같이 개입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안 그래도 우리 당국에게 중국이 예. 사드 기지를 좀 시찰해 줄 수 있냐 뭐 예. 무례한 요구를 해가지고 의심을 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외교적 마찰까지 예.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예의주시하면서 여기에 대한 대응까지 대한민국 정부가 잘 세워야 되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일각에선 벌써부터 어차피 성주 골프장에 있는 사드 기지는 공개된 건데 북한이 그 몇 장 찍어갔는데 뭐가 문제냐, 호들갑 떨지 말라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북한 무인기의 이번 사드 촬영이 진짜로 위험한 이유 바로 이렇기 때문입니다. 들어보시죠. 청와대 국방부는 북한의 무인 정찰기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반드시 세워야 된다. 이런 소형 무인기에 생화학 무기 싣고 내려와서 뿌리고 돌아가면은 제2, 제3의 천하는 사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완전 자중질환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바른정당의 오신환 대변인도 같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무기력하게 뚫린 방공망에 대책도 없고 북한이 우리 안방까지 촬영하도록 방치하는 게 나라다운 나라냐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는데 안보 전문가인 김무식 교수께서 보시기에 이번 무인기, 북한 무인기의 사드 기지 촬영 이거 뭐 일각의 주장대로 아무것도 아닌 겁니까? 절대 아니죠. 예. 사실은 그 시청자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계실 겁니다. 1996년에 그 강릉 잠수함 침투 사건이 있었잖아요. 이제 대대적으로 그때 이제 잠수함이 올라오면서 북한 군인들이 이제 여기저기 흩어져가지고 대대적인 수색 작전을 다 생포하고 또 다 사살했는데요. 그때 그들이 왔던 게 카메라를 들고 다녔던 겁니다. 근데 사실은 그때는 아주 정확하게 직접 잠수함 타고 와서 북한 병사가 와서 찍고 다니는 정도였는데 지금 그 뒤로 지금 2017년 상황은 뭡니까? 이미 2014년에 사드가 배치되기 전에도 이미 무인기가 와서 촬영했던 흔적이 있었고 이번에는 사드 포대를 직접 찍은 사진을 지금 확인한 거 아니에요. 그러고 보면 북한의 이 남쪽에 대한 이 정탐 기술이나 영공 이 침투 기술이 굉장히 발전했다는 거고요. 예. 두 번째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으면 지금 문재인 정부가 대선 후보 시절에도 그렇고 계속 박근혜 정부를 비판했던 게 뭡니까? 안보 무능 정부, 예. 가짜 안보 이런 이야기를 계속 비판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뭐 여러 가지 안보상의 여러 가지 허점이 보였기 때문에 그런 것에 비한다면 취임한 지 지금 한 달이 된 사이에 사드와 관련된 국내적인 논란 속에서 우리의 정작 영공은 뚫렸다는 게 지금 사실로 확인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라고 본다면 지금 보수 진영에서 가장 우려하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근심거리는 안보를 과연 지켜낼 수 있을까? 이런 막연한 불안감이 있거든요. 예. 그런 것들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지금 문재인 정부는 사드에 대한 논란보다는 오히려 북한의 대남 침투에 대한 우리의 안보의 우려들을 정확히 불식시켜주는 그런 좀 확고한 안보 태세를 보여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북한의 무인기 뉴스.